100만 명씩 가스실에 보내곤 했던 그 미개하고 정말 민주주의의 적이었던 독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지금 부정선거의 사유라고 하는 거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충 투표용지, 화살표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도 없고 양쪽이 이렇게 된 것도 없고 나같이 어느 사람이 뭐 심각하게 가지고 야 이거를 재판을 해야 되라 가지고 뭐 돈 많이 쓰면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됐다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누가 뭐 형식적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된 재판 속에서 결정이 나온 거라고요. 아니 독일에서는 하는 얘기를 이렇게 시원하게 쉽게 하는 얘기를 왜 우리 대법원 판사들, 대법관들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것도 정반대로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지만 이 처음에 이 판결문을 쓸 때 제일 앞에 뭐라고 썼냐면 선거가 부정이라고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왜? 그 선거로 선출된 권력들이 지금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얘기한 거에 정반대를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뭐라 그랬어요? 당선된 의원들의 지위보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왜? 그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정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신문 기사를 읽었을 때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 이 지구상에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실현되고 있구나.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느 구석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너무 슬픈 건 뭐냐면 왜 똑같은 사안을 갖고 심각한 사안을 갖고 우리는 그게 안 되느냐.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은 살짝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제가 좀 퍼뜨리고 있어요. 쫙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있는 대법관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된다고. 아니 쟤네들 하는데 왜 우린 못해? 이러니까 쟤네들이 선진국이 우리는 선진국이 아닌 모양이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도 그런 걸 자꾸 이제 이야기를 시키게 되죠. 자, 여러분 지금 용기가 꺾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728, 628, 4.15 전부 다 의미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4.15에서 그런 게 빚어졌고 6.28 때 우리가 재검표를 이루어냈고 재검표에서 나온 증거로 인해서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이 참전을 했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7월 28일 날 법률 도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잊혀지지 않는다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싫어해서 그렇지만 이 중간 선거 결과도 나쁜 게 아니에요. 하원이 뒤집혔어요. 하원이 뒤집히니까 바이든을 조사하겠다고 해요. 이렇게 세상은 바뀝니다. 그런 물결이 여기저기서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계시는 김영준 목사님, 목사님께서 그날 전달하신 우리 진정서가 대통령실을 통해서 수원, 다음에 안양지청까지 가서 검사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놓고 사람들은 이건 그냥 일상적인 조치일 뿐이다.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요. 누가 그래요? 그거는 희망이 없다고 미리 무릎을 꿇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지난번엔 그런 일이 있었겠지. 다음에 이재명이 당선이 됐다면 도저히 안 되는 거지만 미친 척하고 어느 사람이 이건 잘못됐네. 아니면 대통령이 그거 똑바로 조사해. 아니면 한동훈이 해. 이런 것들. 그런 게 한 번만 터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방향을 틀어가지고 부정선거 척결, 책임자 처벌,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국바연이 그 앞에서 저를 또 초청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도 마련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는 싸움, 불굴의 투지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계속 해야 해요. 왜냐, 이 좌파들은 차원이 다른 사운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타격도 가장 많이 받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정신적, 금전적, 뭐 육체적, 뭐 가정적, 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이죠.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낙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응원을 해주신 거죠. 응원을 해주셨어요. 뭐 우리가 너의 감난과 이 고난과 분투를 모르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럼 전 집에 가면 이런 분들의 얼굴이 계속 생각날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푸근해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싸울 수 있는 조건은 더욱 누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바심이 나고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줘? 우선순위가 이게 우리가 최고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정권을 지금 잡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언을 하자면 이 문제 해결 없이 이 정권이 지나간다. 그럼 이 정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무능하고 비전도 없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철학도 없는 바보 같은 이 기회를 놓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분명합니다. 다음 모임은 제가